어쨌든 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제가 현재 정부 R&D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VRF용 그런 냉매를 우리나라에서 좀 개발해보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냉매를 개발하려면 이런 물성 측정 평가하는 기술이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하고 있고, 그런 중에 이런 내용으로 물성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냉매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처음 냉매를 사용한 건 한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뭐 어쨌든 냉동이나 이런 쪽으로 작동만 하면 뭐든 오케이다 이런 데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ODP 규제라든지 GWP 규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유럽과 그런 PFAS 규제까지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앞에 다 설명한 것이라서 간단히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HFC 냉매 사용 소비를 동결해서 2035년까지 80%까지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뭐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빨리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단포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캐무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그런 로지 WP 냉매 후보들이 뭐 가격이 어쨌든 간에 그런 뭐 GWP 규제나 이런 걸 만족하는 냉매 후보들을 다 개발해서 내놓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아까 454B 얘기도 하시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 낮은 일단 150 이하 냉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도 410A를 대체할 냉매 후보는 결정이 되지 않은 걸고 실제로 개발되지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그 저압 냉매라든지 중압 이런 냉매 후보들은 이미 이 가격대 내지는 가연성을 뭐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사용할 후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410A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여기 이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없고, 방금 앞서 캐모에서 발표하신 454B나 R32 정도가 지금 현재 후보로 되어 있고, 다만 이 냉매들의 경우에도 GWP가 좀 어느 정도 스펙의 GW를 가지고 있고, 다른 분야처럼 이를테면 어떤 냉매든지 간에 GWP가 더 낮은 냉매가 개발이 된다면 이 부분도 150 이하 규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다른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런 한웰이나 캐머스나 이런 회사들이 다 후보들을 만들고 있고 자연냉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냉매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냉매 후보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410A보다 성능이 우수한 냉매는 지금 여기 뭐 454B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R32가 COP나 어쨌든 능력 면에서 더 나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은 410A에 비견되는 냉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냉매를 만든다는 것조차 어쨌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캐머스나 한일처럼 실제 순수 냉매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혼합 냉매로 찾아보자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국 혼합 냉매는 혼합 냉매를 구성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의 그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컴포넌트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냉매를 생산하는 회사나 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한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냉매를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혼합 냉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어쨌든 간에 그런 컴포넌트 냉매들을 가지고 결국 혼합 냉매를 원하는 비율대로 제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건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냉매를 취급하는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실제 혼합 냉매 제조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냉매를 개발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냉매가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 결국 시스템에 적용해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시뮬레이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이 연력학적 물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다 알려져야 그게 가능한 일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력학 물성이 필요하고, 또한 힙펌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압축기라든지 열교환기들을 개발하는데 거기서는 또 열전달 물성까지 같이 고려를 알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냉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런 연력학 물성과 열전달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 그런 시스템 성능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던 그런 가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성 평가 기술, 그래서 그런 이 가연성을 평가하는 부분과 결국은 이게 시스템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발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평가하는 기술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혼합냉매의 경우에는 순수냉매하고 다르게, 물론 혼합냉매의 경우에도 공비냉매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뭐 비공비냉매로 사용하는 게 많죠. 비공비냉매의 경우에는 그런 이 포화 상태인 그런 특성이, 포화 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냉매 물성 연구하는 데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냉매의 경우에는 실제 제조업체에서 냉매를 생산하는데 그게 순도가 있죠. 순도가 실제 우리나라의 법규상 99.5% 이상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있는 0.5%의 불순물도 물성 측정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제 물성 연구를 하려면 순도를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식료 전처리고요. 혼합 냉매를 만들기 전에 식료 전처리는 어떻게 보면은 순도를 높이는 작업인데, 아마 더 실제 대량 생산이라 할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얼려서 불순물 상태를 빼내고 다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불순물을 빼내는 그런 형태의 식료 전처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순도를 내가 전처리했을 때 한 99.98%까지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런 순도로 만들어진 순수냉매를 가지고 혼합해서 혼합냉매를 샘플을 제조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물성을 측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혼합냉매 제조는 종량법이라고 해서 실제 고정밀 점을 가지고 각각의 컴포넌트 무게를 측정해서 그런 분율을 컨트롤을 하는데, 그게 시료 준비를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혼합냉매는 상변화 과정에서 기체 액체의 조성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매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원하는 혼합 믹스처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캘리브레이션 해줘가지고 그에 대해서 원하는 조성비를 나중에 측정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작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조성비를 알고 있는 그런 냉매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은 저희가 평형셀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평형셀에서 온도와 압력을 분석을 하게 되면 각각의 그런 조건에서 냉매가 포화 상태에서 기상과 액상으로 분리가 됩니다. 결국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림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측정 포인트들을 각 조건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가로축은 조성비가 되고 왼쪽은 지금 포압력이 되는데, 이런 형태의 커브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거는 32하고 125라고 해서 R410A의
메인 컴포넌트가 되죠.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런 물성을 얻는데 410A 같으면은 이를테면 32하고 125가 50대 50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50대 50 조성비 하나만 측정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걸 해가지고 뒤에 설명드릴 상태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태방정식을 만드는 상태방정식이란 건 하나의 좀 복잡한 수식이고 그 수식은 조성비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되기 때문에 조성비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함수를 컴퓨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성비에 대해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결국 상태방정식을 피팅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10A처럼 5대5 한 포인트에 조성비 하나에 대해서만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물성 평가 측정할 때는 여러 개의 조성비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에는 또한 아까 불순물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 정밀도 측정 정밀도도 상당히 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여기서 이를테면 사용하는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TRT라고 해서 보통 표준 연구소나 이런 데 아주 고정밀로 측정하는 이를테면 10mm 켈빈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그런 온도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 편차가 저기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형태의 그런 결과를 일단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양한 냉매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의 신뢰성을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32하고 125로만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포화 상태의 물성 외에도 실제 상태방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상 영역에서의 물성치도 또한 있어야 정확한 상태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측정하고 있는 게 저희가 원하는 것은 포화 상태에서의 그런 물성치 밀도 측정인데 실제는 이게 밀도 측정기에 여기 사진에 있는 아래쪽에 조그만 네모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밀도 측정기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들어갈 때는 저게 단상으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화 상태의 밀도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포화 상태에 가까운 단상 영역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 상평형 측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 평형셀을 전체 안에 만들어서 넣었고요. 거기서 그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는 온도와 압력과 아주 가까운 아주 근접한 형태의 그런 그 단상 영역에서 밀도를 측정했고 이 경우에는 앞에 기획 상평형 측정보다 조금 진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단상 냉매인 R32만 가지고 시스템을 검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상 영역, 이건 뭐 포화 상태에 근접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그런 단상 영역에서의 기체 또는 액체의 물성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장비를 구축하고 테스트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가지 밀도, 점도, 비열, 열전도가 되는데 저걸 결국 우리가 사이클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포넌트 설계할 때 필요한 열물성과 그 다음에 점도, 열전도 등 그런 열전달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 가지를 측정을 요청해서 이런 장비를 구축을 했고 지금 현재 여기도 어느 정도 검증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밀도의 경우에는 그런 진동을 이용하는 그런 밀도계를 사용을 하고 또 점도는 밀도 측정 장치와 같이 같은 시스템에 들어있는데 그런 무빙 피스톤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열의 경우에는 다른 밀도나 점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측정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성체가 되겠습니다. 그 열선심이나 이런 걸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서 좀 측정 오차가 약간 좀 큽니다. 그 다음에 포화형 메소드를 이용한 열전도까지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비열 측정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사전 검토를 못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열량계를 사용하는 방식의 비열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10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음속을 측정할 수 있으면 비열 데이터를 더 대신할 수 있고, 근데 그 음속은 상당히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물성을 측정한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그 측정한 물성을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상태 방정식인데,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는 저희가 시스템이나 컴포넌트 설계할 때 미국 표준연구소에서 나온 레프랍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그 레프랍이 결국 상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성치기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거기에 열전도도 하고 비스코시티 점성계수도 같이 들어있죠. 점성계수나 열전도는 상태 방정식이 일부는 아닙니다만 상태 방정식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미국 표준연구소에서 레프랍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그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냉매, 이를테면은 4102, R32, 과거에는 1342, 여러가지 상당히 좀 활용이 많이 된 냉매는 많은 사람들이 물성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방정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서 측정한 것도, 저희가 측정한 것도 거의 그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다만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냉매에 대해서는 그 물성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프랍에 있는 물성 계산이 그런 냉매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주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얼마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태 방정식을 피팅해내느냐가 정확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수 냉매도 있고, 특히 혼합 냉매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믹성 측정하고 이런 기반 자체가 부족하고, 과거에 ODP 문제로 해가지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물성 측정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바 있는데, 거기는 또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가 안 돼서 기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상태 방정식을 어떤 상태 방정식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상태 방정식에 대한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원했던 거는 저기 있는 큐빅 OS와 같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비열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 전달 물성 계산할 때 그런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차가 커서, 결국 중간에 지금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걸 판단을 내렸고, 결국 지금 그런 레프랍에서 사용하는 거가 동일한 멀티파라미터 EOS를 사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에 있는 두 그래프는 저희가 상태 방정식을 별도로 코딩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레프랍에 있는 결과 비교해 본 것이고요. 밑에는 생활 컨덕트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요. 이런 상태 방정식을 그냥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레프랍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상태 방정식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어는 거기에 있는 피팅 파라미터들인데, 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하나의 예외가 되겠는데, 저는 레프랍에는 현재 없는 그런 믹스처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문헌상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피팅을 했을 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 레프랍에서 계산한 게 실선인데, 그게 실제 실험 데이터하고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팅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거의 실험 데이터에 일치하는 그런 커브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런 기획 상탕형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태방식 형태를 간단히 보면 뭐 여기 복잡한 수직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워낙 길어가지고 다 못 쓰고요. 다만 여기 표에서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실험 데이터로부터 어떤 파라미터를 피팅해야 되는가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건데, 일단 그래도 많이 알려진 팽로빈슨 상태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형태는 여기 KIJ라고 하는 이거 바이너리 믹스처 같으면 하나만 파라미터 하나만 피팅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 멀티 파라미터 EOS라는 건 이름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피팅해야 될 파라미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정확한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저 데이터는 또 그 중에 어떤 데이터가 더 중요한, 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따라 또 취사 선택해서 쓰고 말고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아까 앞에 연사분 발표하실 때 미국에서 ZWP 400으로 700으로 제한을 하는 바람에 406A가 후보에서 밀려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406A 성분 중에 406A가 R32하고 13I1, 125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랩탑에 들어있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방 정식은 32하고 125, 이거는 R410A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 상태방 정식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의 바이너리 믹스처에 대한 상태방 정식 파라미터들은 랩탑에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6A 물성을 계산할 수 있도록 랩탑에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하죠. 실제 저희가 측정 해석을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차이가, 실제 측정, 열감기 측정 실험이나 이런 데서 R406A를 넣어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랩탑에서 계산한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커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문헌상에 있는 이런 32 13I1과 125 13I1에 대한 그런 믹스처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런 기획상평형 데이터만으로 피팅을 해가지고 랩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우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화학 상태의 그런 건성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런 랩탑에 이런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팅 결과를 어떻게 해서 입력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저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런 연료판 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실은 우리가 시스템에 그런 사용하는 물성이라기보다는 그런 가연성 평가 등급이라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가연성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그 동영상 보시는 건 이거는 저희가 그 버닝 빌라스트를 측정하는 영상입니다. 버닝 빌라스트의 경우에는 뭐 A2L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A2L이 버닝 빌라스티가 10cm/s 이하이면은 우리가 A2 등급에서 A2L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다 발열량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요거고요. 요거는 뭐 저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플레이합니다.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화염의 그런 형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화염 면적비를 도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측정을 해서 이런 계산식이 있게 되는데, 그 버닝 빌라스를 최대값이 되는 부분을 찾는데, 실제 RCO 스탠다드나 여기에 있는 그런 조건에 맞도록 장비를 구성했고 그거에 맞게 해서 먼저 계산했을 때 실제 저희가 측정한 건 6.35cm/s가 됐고요. 그게 RCO 스탠다드에 하는 그런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장비가 적절히 구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오른쪽 네모 박스 안에 있는데 A2L 기준이 LFL과 그 다음 발열량, 버닝 빌라스티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발열량은 어떻게 보면 계산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FL과 버닝 빌라스티 측정하는 설비를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90도
라인을 그려놨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90도 라인을 벗어나서 붙인 화염이 상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봅니다. 왼쪽 거는 똑같이 나갔는데 그 90도 이 안에서 그저 화염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이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이 LFL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14.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FL이 되는데, 3번을 테스트해서 2번 이상 같이 화염이 아래쪽으로 전파가 되면 거기가 LFL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베스트 스탠다드에 권하는 것은 이 장비를 구축하고 이것을 R32하고 R152A로 측정했을 때 자기들이 권장하는 범위 내에 LFL 수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장비는 잘 구축된 걸로 판단을 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32하고 152A 냉매를 가지고 LFL을 측정해 봤을 때, 그리고 애슐레스 스탠다드에서 정해놓은 그런 범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장비를 가지고 앞으로 냉매를 개발했을 때 측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건 물성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로지 더블 냉매를, 혼합 냉매를 특히 개발하다 보면 결국은 가연성을 가지는 게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안전기준이나 이런 데 수립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런 냉매 누출 시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CFD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CFD 모델 검증을 위해서 실제 조그만 박스 랩 스케일에서 냉매 누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그런 농도 센서라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오차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여기에 적합한 센서를 찾기 위한 그런 실험과 그걸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좀 룸 스케일로 큰 공간에서의 그런 누출 실험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CFD 결과와 비교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CFD 모델이 확립이 되면 다양한 공간에 대해서 CFD를 통해서 가연성 냉매가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전파될 거고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내기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는 현재 제목을 안 써놨는데, 지금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차세대 냉매를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두 가지 토픽이 있는데, 냉매 개발 성능평가하고 VR의 최적화 기술인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실제 이걸 통해서 4.101을 대체하는 후보 냉매를 결국 찾는 거죠.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되면은 VRF 시스템에 드랍인해서 성능 테스트까지 할 예정이고, 실제 이 과제에서 VRF 시스템 쪽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750 이하의 냉매, 상용 냉매를 가지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저희가 냉매를 개발했을 때는 드랍인을 해서 테스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총 9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냉매 개발 쪽에 4개 기관, VRF 시스템 최적화 쪽에 5개의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